윤석열 대통령이 집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안에서 탄핵안 재표결 결과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 통과 뒤로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탄 걸로 보이는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로 표결 결과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지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경호 인력이 관저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지키고 서 있고 줄지어 세워진 기동대 버스들의 차벽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경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선 아침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틀 전 집회 인파가 관저 앞으로 몰려들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만큼 혹시 모를 집회 확산 가능성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여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군 간부들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요. 구속영장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부하에게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가 구금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부하에게는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해오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뚜렷해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병력들에게는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여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늘 오후에 있죠. 네, 심사는 조금 뒤인 오후 3시 반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여전 사령관은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또 지휘관인 자신을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체포했다고요? 네, 검찰은 어제 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걸로 보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힙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수도방위 사령부 사무실과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사령관까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도가 큰 주동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어디까지 전달받았는지, 국회 출입 통제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 즉 보안용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비화폰에 사용 기록이 저장되는 서버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당일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만큼 통화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보낸 경기 남부경찰청도 압수수색해 청장 집무실, 경비과장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 최고제의부가 구속되면서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부 자료만 건네받았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도 역시 압수수색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